정청래가 이제 어제 사퇴를 하면서 예.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18번 그렇죠. 외쳤잖아요. 그렇죠. 그 횟수도 좀 묘해. 18번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청래 대표를 마당쇠로 쓰다가 이제 다 쓸 만큼 썼으니까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반발한다. 예, 실제 그런 이제 지경에 있는데 예. 정청래 대표가 물 끓이는 거를 눈치챘어요. 그래서 예. 지금 파닥파닥 예. 안 들어가려고 예.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형국이 송영길 전 대표까지 끌어들여 가지고서 네. 3대 1이죠. 그렇죠. 이재명, 송영길, 김민석 예. 이 삼자가 예. 정청래 대표의 사지를 잡아야 되는데 한쪽 사지를 잡을 사람이 아직 없어. 없네. 예, 그것 가지고 이제 어떻게 몰아갈 것인가. 아. 그것이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예. 관전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토끼몰이처럼 됐어요. 정청래 전 대표 혼자 있고 나머지 3인이 이제 쫓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제 송영길 대표하고 단독으로 만찬을 해줬잖아요. 유럽에서 오자마자. 예,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전당대회에 나간다. 그리고 뭐 만찬 이후에 네. 전당대회 얘기가 나왔으면은 아마도 나중에 연대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제 그런 부분들이 부정되지 네. 않고 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이 밀실에다가 불러다 놓고 둘이서 말하자면 정청래 죽이기 내지는 전당대회에 네. 심각하게 개입하고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당무를 개입하는 직권 남용의 혐의에 가까울 수 있어서 나중에 이거는 아마 임기 끝나고서도 네. 누군가가 고발하면은 처벌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현규환 정무수석 통해서 공천에 개입한 거. 그렇죠. 그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 받았죠. 아, 그런가요? 예, 받았어요. 결국 받았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국힘당에서 예. 좀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정비한다면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에 있어서 예.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단일화로 가게 되면은 네. 그것의 조종자는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 그것이 청와대 밀실 만찬 두세 시간에 장시간에 걸친 청와대 밀실 만찬의 미략 아니냐. 네. 이거는 당무에 개입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 대통령의 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네. 해서 뭐 탄핵 소추도 하고 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향후 충분히 그 사법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승철 변호사라고 진보 진영에 있는 변호사고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분인데요. 엊그저께 그 유튜브에서 이거를 굉장히 우려했어요. 나중에 이거 큰 화근이 된다. 그렇군요. 예, 이미 진보 진영 안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지금 정청래 한 사람을 공격을 해 대니까 정청래 대표가 잠시 살짝 귀가 꺾여서 네. 90도 인사와 네. 그리고 월클이라는 네. 뜬금없는 얘기를 갖다 붙여가지고서 네. 본인의 그 기세와 예. 지지자들에게 예. 기세를 보이고 지지자들을 사실상 잘 끌고 나가다가 거기서 한풀 꺾였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정청래가 지금 주춤했는데 이제 어제 사퇴를 하면서 예.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18번 곡을 하고 네, 그렇죠. 외쳤잖아요. 그렇죠. 그 횟수도 좀 묘해. 18번이야. 그렇죠. 아니 그게 약간 18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약간 비속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19번을 안 맞추고 내는 17번을 안 맞추고 18번을 일부러 맞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니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니까 마치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칭송과 찬양의 이야기를 계속 이재명이라는 이름 다음에 붙였는데 예.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퇴임사를 저렇게 자기를 18번씩이나 소환해서 저렇게 계속 반복해서 18번을 예.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유쾌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실제로 과공은 비례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공치사를 너무 과하게 하면
아니면 이해가 아니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당대표를 이제 그만두면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누가 뭐래도 이재명은 내가 지킨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끝까지 지킬 거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앞세우지만 개혁은 멈출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뒤에다 토를 달았어요. 이게 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해가 났을 거예요. 충청도 말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도 중지돼 있죠. 예. 심지어는 있는 죄를 예. 본인이 셀프 지금 지우개를 쓰겠다고 예. 공소취소까지 준비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본인은 하나도 자기가 불안함 위치이거나 예. 또는 자기가 지켜져야 될 예.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무슨 그 예비군 그 훈련장에서 울려 퍼지는 멸공의 횃불이라고 내가 지킨다 말이야. 예, 어?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예. 내가 지킨다. 예. 라는 식의 그 얘기를 뜬금없이 꺼낸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신경을 긁는 거죠. 예, 상당히 긁는 거죠. 이 나를 은근히 사법 그 리스크를 가지고 그걸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부각시키면서 예.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 예. 우리 저 박앵커나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지킨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요. 조금 더군다나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재판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중지됐고 공소도 취소하려고 그러는데 지켜? 이거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렇죠. 기정사실화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당신은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있고 퇴임 후에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켜줘야만 퇴임 후에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곡하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적으로 김민석 총리를 네. 당대표로 내세워서 네.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특별히 더 꼭두각시로 만들고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완벽하게 네. 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이게 남은 임기 4년의 국정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개헌을 통해서 네. 연임의 길도 꿈꾸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김민석의 카드가 정말 위험한 카드인 네. 것이거든요. 야당이나 국민들이 네. 볼 때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뜻도 김민석의 나름대로 얼추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청래는 시침이 딱 되고 연임은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죠. 지켜주기만 할게 그렇죠. 이거잖아요. 예, 네. 그 대신 연임 꿈도 꾸지 말아라라는 예. 그런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어제 퇴임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칭송이 18번이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18번 비가상하고 매우 긁혔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어제 퇴임사를 통해서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나름대로 최선의 아부와 예의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지난번에 권력은 짧다,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말로 해서 이미 루비콘강을 다 건너가지고서 이제 한 발짝 남았는데 담겨 있었던 마지막 한 발짝도 루비콘강에서 떼어서 육지로 올라왔다. 이제 루비콘강을 서로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은 짧다에서 내가 지켜줄게. 네. 여기서 딱 그 이제 활용점정을 그렇죠. 찍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명청대전이니 아니면 뭐 청석대전이니 이제 이렇게 불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든 지금 명청대전은 사실상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